안녕하세요. 영동 상촌농원입니다. 오늘은 신초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목들은 신초를 어떻게 해서 받느냐, 척지를 어떻게 해서 받느냐에 따라서 계속 농사가 이제 사과 농사가 잘 될 거라는 게 거의 결정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초를 받는 방법은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유인이에요, 유인. 어, 척지를 유인하고 결과지를 유인하고, 뭐 부사 같은 경우는 꽃눈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특히 유인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가 사과밭이 제가 3년차, 올해 3년차 되는 미얀마 작은묘 M9입니다. 근데 꽃눈이 막 너무 왔네요, 여기는 생각보다. 그래,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사과나무는 1단에 많이 달아야 돼요. 보이는 1단 좀 낮아요. 저는 1단에 꽃눈이 엄청 왔잖아요. 수확량이라는 거는 1단에서 거의 50% 이상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품질도 좋고 일하기도 좋고요. 근데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면은 항상 보면은 저 위쪽이 꽃눈이 잘 와요. 위쪽이 잘 오고 수세도 위쪽이 강하고 아래쪽은 약하고, 그런 게 사과나무 어릴 때부터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목이 되면 그거는 바로 잡는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유목 때 유인을 잘해서 신초를 잘 받아서 유인을 잘해야 되는데 최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 꽃눈이 형성이 되고 꽃눈이 자라서 사과를 많이 착과를 시켜서 내가 원하는 부위에 내가 달고 싶은 만큼 달수가 선택권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근데 꽃눈이 안 오고 그러면은 내가 달고 싶은 좋은 위치에 따라서 대가가 나오고 맛있는 사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꽃눈이 없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에카라도 달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목 때부터 적극적으로 유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쉬운 말인데, 유인. 그래서 허투루 듣고 그냥 넘기시는 분이 있어요. 항상 유인 하니까. 유목 때는 3년까지는 유인을 완성을 해 놓으면요, 계속 폐원할 때까지 편안해져요. 사과 농사가요. 그래서 유인의 중요성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오늘 강조를 하면서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유인을 하나. 이제 1년생 신고 이제 2년 차부터는 제가 적극적으로 척지를 2, 30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기부부터, 요 기부에서 90도로 꺾어줘야 돼요, 유인을요. 이게 이제 첫 2년 차에 할 핵심이고요. 꺾는 이유는 이 나대지를 없애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제가 유인이 제대로 안 된 나무를 지금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 꽃눈이 하나 오긴 왔지만 많지가 않아요. 여기 다른 가지, 이런 가지는 기부부터, 주간부터 꽃눈이 계속 왔어요. 위로도 오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꽃눈이 와요. 이 바깥쪽으로 꽃눈이 많이 오는 거는 멀리서 보면은 꽃눈이 많이 왔다고 생각하지만, 이 바깥쪽의 꽃눈은 필요가 없는 꽃눈이에요. 액하가 아니라도 달면은 이게 처지기 때문에 좋은 사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3분의 2 지점, 기부 주간에서 10cm, 그리고 끝에서 20cm 안쪽에 달려야, 요 정도 위치에 달려야지 좋은 과일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유인을 제대로 안 하면은 이렇게 이 척지 끝인데요, 나대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2m, 뭐 넓게 심어도 2m잖아요. 그래서 저어서 90도를 꺾어줬지만, 그래도 왜 이 안에 꽃눈이 많이 안 왔냐면 위에가 너무 들렸어요. 45도로 들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유인을 이렇게 해줬으면은 저 안쪽으로 꽃눈이 작년에 신초가 나오면서, 올해 이게 신초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수평으로 유인을 해줬으면 여기에 신초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아마 꽃눈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끝을 너무 드러났기 때문에 위로 생장만 하려고 그러고 이 안에 신초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초 받는 방법은 안에 나대지를 없애고 안에 결과지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유인을 하는 목적이 제일 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인을 하시면 되고,
제가 옆에 혼자 촬영을 하니까 이 클립을 사용을 하면서 유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해놓은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수평 이제 여기 이제 주간에서 나오자마자 한 10cm에서 바로 꽃눈이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수정이 돼 가지고 착과가 됐어요. 그리고 반대편에도 이쪽에 하나 달고 반대편에도 두 개나 왔죠. 그리고 요거는 안 달고 양쪽에 하나씩 달면 되고요. 일로 오면은 이제 이거는 좀 안 좋은 꽃눈이고요. 여기가 연차지예요. 연차지 이제 바깥쪽으로는 뭐 이거는 안 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에 두세 개를 달아야 돼요. 그러면 아주 좋은 과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유인을 했기 때문에 이 안에 신초가 나오면서 결과지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반대편도 마찬가지죠. 반대편에도 바로 이렇게 유인을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고 이제 올해는 작년에는 여기까지 나왔지만 올해는 작년에 요 나온 데가 또 여기가 연차지예요. 그러면 연차지는 또 하늘로 들렸어요. 들렸는데 제가 만약에 들린 걸 가만히 내두면은 또 이쪽이 약해져요. 내년에 또 달아 먹어야 되잖아요, 안쪽에. 그런데 이 끝이 45로 들려 있으면은 내년에 이쪽은 꽃눈이 많이 와요, 끝은. 그런데 들려 있으면 이 안쪽이 또 약해져요. 세력이 약해진다고요. 그러면서 꽃눈이 부실한 꽃눈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끝을 다시 유인을 해줘야 돼요. 이 끝은 90도로 안 하고 한 80도, 70도 이 정도 하셔도 돼요. 끝은. 여기는 기분은 90도로 해야 최고 좋지만 이 3년 차에는 다시 유인할 때는 끝으로 가면 갈수록 들려도 돼요. 그래야지 품질 좋은 사가 나와요. 그런데 가만히 내두면 거의가 45도 각도가 나와요. 45도 각도가 나오면은 그거는 끝에만 꽃눈이 많아지고 안쪽은 약해져서 못 쓰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인 너무 굵을 때 유인해봐야 그거는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2, 3년 차에 유인을 하는 게 최고 좋아요. 이것도 이제 작년에 이제 90도로 유인을 했는데 꽃눈은 안 오고 신초만 나왔어요, 올해. 그래서 여기도 들려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제가 이 클립을 했죠. 요 위에 가지도 보면은 나대지가 다 형성이 됐죠. 그래 작년에 적극적으로 작년에 나온 가지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뭐 올해는 저게 꽃눈이 안 온 거죠. 그런데 올해도 이게 들려 있으면은 요 또 신초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클립으로 이렇게 유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올해 여기 다 잎이 나와요. 요런데 숨어 있는 눈에서요. 그리고 신초는 이제 자라겠죠. 그래 신초 여기가 연차지가 되는 거죠. 올해부터 자라는 부위. 여기는 내년에 안 달아요. 이 부분만 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주간에서 10cm 정도 떨어진 요 부위에서부터 여기까지만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신초로 올해 다 받아야 되겠죠. 그냥 내두면 절대 꽃눈 안 와요. 이 안쪽에. 그래 끝에만 꽃눈이 오지 액화만 와요. 그래서 이렇게 유인이 이 정도로 중요해요. 유인을 하라 하면은 사가 두세 개가 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익하고 완전히 직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인이라는 게는 저 정도로 중요해요. 그래서 작년에 유인 잘한 것들은 이렇게 꽃눈이 잘 왔잖아요. 그러고 이제 좀 세력이 세면서 유인이 좀 부실했던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좀 세력이 세요. 한 다 올라갔어요. 저 꼭대기까지 2년 만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척지가 좀 굵어요. 제가 원하는 척지 굵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90도로 꺾었는데도 워낙 가지가 세력이 세니까 이 안쪽에 꽃눈이 좋은 꽃눈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서 올해 봐봐요. 끝으로 많이 왔죠. 꽃눈이. 작년에 자란 연차지예요. 그래서 이 안쪽에 달아야 되는데 2년생 가지에 달아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끝에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가지는 쓸모없는 가지가 돼버렸잖아요. 액화요 다 이거 달아봐야. 그런데 수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올해 달겠죠. 제가 여기 하나 요 정도는 달 거예요. 근데 좋은 사과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중간짜리 정도는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끝을 만약에 이렇게 유인을 적극적으로 작년에 해줬으면은 이 가지에 이 안쪽에 아마 달렸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이게 낮아요. 그래서 올해 가을에 겨울에 전정할 때 이건 날아갈 거예요. 그래서 요 옆에 있는 척지 같은 경우는 유인이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이제 결과지가 나와 가지고 착과가 됐죠. 그래, 요 위에 가지 같은 경우도 지금 유인을 해놨는데 서 있었어요 좀.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꽃눈이 없죠. 이거는 이제 올해는 착과를 못 시키고 내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유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옆에 나무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잘 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주간에서 나오면 바로 10cm 정도 되는 부위에 바로 꽃눈이 이쪽에도 오고 이쪽 편에도 오고 다 잘 왔어요. 몇 개 다를 수 있죠. 여기도 최고 좋은 꽃눈이 왔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설명 제가 이제 한 거 이 클립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로 유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추로. 이제 추로 유인하는 경우는 척지를 유인하는 용도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시범을 보여볼게요. 여기는 무조건 이 클립으로 꺾어야 돼요. 여기는 무조건 이 클립. 아니면은 건으로 해야 되는데 건으로 하면 할같이 힐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지 않고 주간은 요 기부에서 꺾는 거는 무조건 이 클립이 최고 좋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추로 갖다가 이렇게 끝을 늘어뜨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이거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척지, 부주지를 이렇게 유인하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그러면은 계속 이게 수세가 떨어져 가지고 당연히 꽃눈은 오겠죠 끝에. 근데 척지 역할을 못 해요. 이 척지가 하나만 달고 끝낼 척지가 아니잖아요. 영구 척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막 여기다 5개 10개 막 이렇게 달 척지인데 이렇게 유인추로 달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유인추라는 거는 어디에 사용하냐면 결과지에 사용하는 거예요. 결과지. 아직 결과지가 예를 들 만한 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척지가 있어요. 나왔어요. 근데 결과지가 여기가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이 결과지가 지금 수정이 안 되고 그냥 이 신초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하늘로 덜려 있어. 이렇게 결과지가 덜려 있을 때 6, 7월 달에 꽃눈 분화기 때 이게 덜려 있으면은 끝이 안 멎잖아요. 안 멎을 때 이걸 유인추로 찝어서 늘어뜨리는 거죠. 이렇게 하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인추라는 거는 이렇게 결과지를 만들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솔직히 유목 때는 제가 얘기하는 그 이 클립만 잘 하셔도 이 유인추 사용 안 해도 얼마든지 꽃눈 많게 할 수 있어요. 제 사과밭 저는 유인추를 사용을 안 해요. 참고적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클립 하나로만 다 유인을 했어요. 올해 3년차 사과나무입니다. 어때요? 꽃눈 뭐 원하는 만큼 왔잖아요. 1단에. 저 2단은 뭐 없어요. 저 위로는 없어요. 아직은 3년 차기 때문에. 저 올해 이제 받아서 내년에 이제 달아야 되죠. 여기에 1단만 해도 한 30개는 달 것 같아요. 30개는. 그러니까 그러면 작업하기도 엄청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클립으로 저렇게 90도로 유인해서 신초를 받으면 그 신초 하나가 결과지가 돼 가지고 사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척지 유인은 하나 척지를 잘 유인하면 5개에서 10개 사과를 수확한다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유인을 하셔야 돼요. 2년차, 3년차 그렇게는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경험 없을 때 8년 전에 심은 나무는 아주 후회가 많은데, 저도 이제 많이 배우고 해가지고 올해 3년차 사과밭 그러고 작년에 심은 2년차 사과밭 1000평 그렇게는 배운 만큼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그거를 이제 사과나무 키우는데 많이 사용을 하면은 좋은 농사가 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유인을 해서 신초 받는 방법, 신초가
그 정말 중요해요. 유인도 중요하고 유인을 잘해야 신초가 생기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유인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세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